오늘은 약물 부작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물 부작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먼저 약물 부작용이 뭔가 여기에 대한 정의를 아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약물 부작용을 과거에는 사이드 이펙트 이런 용어를 썼지만 요즘은 사이드 이펙트라는 용어를 쓰진 않고 애드버스 이펙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약물 부작용의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약을 사용할 때 그 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상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통증을 감소시킨다든지 세균을 박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약물을 쓰는데 이러한 임상적 목적과 상관없이 그 약물이 가지는 다른 작용 그리고 이러한 작용이 환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좀 해가 되는 형태의 작용을 일으킬 때 우리가 이거를 약물의 부작용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물 부작용은 주로 어떻게 조사가 되냐면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라는 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환자가 직접 약을 수령을 하고 사용하고 그러한 불편감을 얘기를 할 때 물론 의사도 있겠지만 일반 의약품인 경우에는 약사님들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전문 의약품이든 일반 의약품이든 약물의 부작용과 관련되어서 환자랑 직접 컨택을 하시는 분들이 약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사님들께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약물 부작용이 있을 때는 그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서 취합된 정보를 가지고 해마다 약물 부작용의 빈도 정도를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2023년도에 보고 현황을 보면 여기 보시면은 가장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된 약물 1위는 바로 진통소염제입니다. 그래서 진통소염제에 관해서 이 기사에서는 뭐라 나오냐면 뭐 덱시프로펜, 이부프로펜이 됐지만 약물 부작용이 가장 많이 보고된 성분은 이상하게 성분명으로 프로피온산 유도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피온산 유도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보통 프로피온산 유도체 또는 영어로는 프로피오닉 액시드 계열의 진통소 염제를 말하는데 흔히 알려진 건 가장 유명한 거는 이부프로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프록센이 있고 그 다음에 녹소프로펜이 있고 덱시부프로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부프로펜은 프로피오닉 액시드 계열의 진통소 염제의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가장 유명하긴 유명한데 우리가 여기서 이 전체 프로피온산을 다 봐야 될 거냐 여기에는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프로피오닉 액시드 계열에서 우리가 녹소프로펜이 있는데 이 녹소프로펜은 과거부터 이 기사는 2017년 기사입니다. 2017년 기사를 보면 녹소프로펜은 과거부터 부작용이 가장 많기로 알려진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 2017년부터 과거에서도 계속 쭉 녹소프로펜이 부작용이 많다고 가장 부작용이 많은 약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2013년에는 녹소프로펜 이렇게 따로 약물 이름을 지정하진 않고 크게 프로피오닉 액시드로 아마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2023년 약물 부작용 보고에서 프로피온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 아마 이 대부분은 녹소프로펜 때문에 녹소프로펜에 의한 약물 부작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에서 뭐 아는 지인 원장님들 또는 때로는 모르는 지인 원장님께서 소개를 통해서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셔서 약물을 썼다가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대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에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좀 많은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10가지 중에 9가지 정도는 거의 대부분 원장님들께서 록소프로피선을 쓰신 경우에 보통 약물 알러지를 발생한 경험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록소프로펜을 쓰진 않습니다만은 물론 우리가 알러지 반응이라는 게 화학성분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이부프로펜, 록소프로펜 이게 비슷한 화학성분을 가지지만 제가 이때까지 사용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부프로펜하고 녹소프로펜에 의해서 발생하는 약물의 부작용 정도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녹소프로펜은 여러 가지 과민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서 제가 보통은 주위 원장들에게 절대 권해주지 않는 형태의 진통소 염제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록소프로펜을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고 유통을 가장 많이 시키는 진통소 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록소프로펜을 그만큼 많이 쓰시던데 록소프로펜은 굳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피오닉 액시드 계열 약물 중에서 이부프로펜이라든지 나프록센 같은 약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주라든지 유럽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유통이 많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가 많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록소프로펜은 좀 다릅니다. 이 록소프로펜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약인데
보통 일본에서 만들어진 약, 뭐 녹소프로펜 말고 뭐 위장약으로 유명한 뭐 카베진이라든지 또는 원장님들께서 흔히 쓰시는 근위안제 종류인 에페리선 이런 약물들은 보통 일본에서 개발되었는데 이런 약물들은 FDA를 통해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이런 약물들은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유럽에서는 좀 특이하게 이탈리아 이 정도에서만 소비가 되는 약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통의 약물들은 물론 뭐 인구로 따지면 그렇게 적은 수는 아니지만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많이 유통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가 그렇게 많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약품이라든지 가장 안전한 약은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안전한 약이 아니고 가장 많이 연구가 된 약들이 의외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으면 부작용도 피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녹소프로펜을 제가 주의 원장님한테 절대 사용을 권유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상에서 녹소프로펜을 자주 쓰시는 원장님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녹소프로펜 말고 다른 계열의 프로피오닉 엑시드 계열, 뭐 이브프로펜이라든지 나프록센 이런 계열의 약물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